일단 와주신 관객분들께 이제 김수정 감독님부터 인사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수정이라고 하고요. 평평남녀를 연출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진 역할 맡은 이태경이고요.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잘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가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평남녀에서 준설 역을 맡은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재밌는 시간 잘 보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톡행사는 약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끝나면 밖에서 사인회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후에 이제 중간중간에 관객분들 질문이나 감상평을 섞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약간 좀 개괄적으로 감독님 이 평평남녀에 대해서 살짝 이제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감독님이 파란 입이 달린 얼굴 다음에 이 작품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고 또 시나리오를 쓰셨을까라는 좀 궁금함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짧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제가 이렇게 뭐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친구의 직장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친구와 썸남 간에 일어났던 어떤 약간 알력이라고 해요. 일에 있어서는 썸남이 절대 이제 양보하지 않고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그 심리가 되게 재밌어서 좀 이런 작품으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지금 오픈 채팅방을 분명 들어왔는데 지금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글들 좀 남겨주시면 바로 위에 뜰 거니까 죄송하지만 글 좀 남겨주세요. 네. 기획 의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았는데요. 사실 저는 좀 영화를 보면서 약간 뭐 영진 캐릭터 그리고 뭐 준설 캐릭터 다 인상적이긴 했는데, 사실 이태경 배우님을 저는 몇 편의 단편과 또 이제 또 몇 편의 또 장편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는데, 특히 저는 정가영 감독님이 연출했던 나의 극장에서였나요? 그 작품이 그쵸. 그 작품에서의 약간 좀 강단진 모습이 많이 좀 생각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배우님의 되게 어떤 그런 뭔가 좀 이렇게 뚝심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됐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약간 배우님의 그런 모습들이 애초에 기획했던 이제 감독님의 영진의 모습과 좀 약간 좀 뭔가 일종의 갭이 있었다면 배우님께서 그런 거를 계속 채워넣는 어떤 작업도 하셨을 것 같은데, 배우님께서 처음에 영진 역을 보았던 어떤 시나리오에서의 느낌과 또 어떻게 그런 어떤 캐릭터들로 좀 본인의 것을 채워가는가, 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 글이 너무 잘 쓰여져 있고 재밌어서 좀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원래 좀 뭐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취향이랄까요? 아니면 제가 좀 영화를 보는 취향 같은 게 애초에 조금 병든 사람들을 좀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영진도 그렇고 준솔도 그렇고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좀 병들어 있는 모습들이 좋아서 조금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영진의 일터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의 모습과 이제 다양한 그런 모습들에서 조금 많이 간극을 그러니까 괴리감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이한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국 독립예술 영화를 많이 보실 걸로 짐작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좀 낯선 얼굴일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약간 영화 속에서 낙하산이라는 의미의 어떤 좀 가벼운 농담을 쳐보자면 약간 좀 갑작스럽게 장편으로 떨어진 낙하산으로 떨어진 약간 좀 배우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좀 했어요. 그런 좀 느낌이 들었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감독님과 앞전에 이제 좀 어떤 관계가 좀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어떤 감독님과 어떤 좀 관계로 이 작품을 좀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정말 낙하산인가요? 네, 감독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뭐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편은 이 작품이 첫 장편이기도 하고, 첫 장편인데 또 이렇게 주연의 역할을 주셔서 물론 저도 뭔가 잘 해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촬영할 당시에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임했던 작품이고. 그리고 이 작품을 또 하기 전에 나름대로 저는 제 나름대로 안에서의 뭐 단편이나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와 있었고, 근데 또 그 작업을 우연히 감독님께서 보시고 그 작품에서 이 캐릭터와 또 맞닿는 지점들이 좀 있으셔서 글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네, 아마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태경 배우님에 대해서도 잠깐 지금 말씀드렸는데 왠지 극 중에 준설도 이한주 배우님의 이건 좀 이런 표현 좀 뭐하지만 약간 좀 찌질하게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좀 속된 말로 좀 마마보이 같을 수도 있는 어떤 뭐 그런 느낌의 것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 만큼 너무 연기를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배우님?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나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오십니다. 제가 근래 이 개봉하고 나서 너무 주변에서 거의 손절할 정도로 친구들도 약간 그래가지고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 또 해야 됐고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영진한테도 준설이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어떤 상황들을 만든 것들이 또 영진을 통해서 또 그리고 감독님이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꼭 필요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준설이 물론 또 제가 그걸 연기를 해야 됐으니 그래서 최대한 밉지 않게 보이려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을 하고 했지만 좀 저도 보면서 밉더라고요. 아무튼 예. 그래서 최대한 밉지 않게 잘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했는데 뭐 연애할 때 모두가 다 어쩔 땐 찌질하게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땐 열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최대한 솔직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준서를 통해서요. 네. 저희는 여타 GV와 다르게 약간 좀 그런 어떤 얘기들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배우님들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타임도 해가지고 감독님께 평소에 못했던 얘기들도 하게 되는 게 저희 더숲의 GV의 특징 중 하나니까 좀 생각해 주셔서 얘기들 해주셔도 너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감독님께서는 그럼 이제 이태경 배우님을 어떻게 또 발굴을 하고 사실 좀 캐스팅했는지에 대해서도 살짝 좀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부탁드릴게요. 태경 배우님은 이제 제가 다른 작품에 이렇게 제작팀으로 합류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연 배우셨어요. 그때 제가 스태프다 보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너무 매력 있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넋을 놓고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꼭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관객분들의 혹시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못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게 질문들이 없는데 뭐 앞에 여기 책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이제 직접 질문과 감상평들을 골라서 줄 예정이니까 자유롭게 많은 어떤 얘기들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의 일종의 그 리듬과 라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재밌게 느껴졌던 게 공간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진과 이제 준설이 처음에 맛집을 찾다가 이제 결국 뺑뺑 돌면서 이제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준설에게 공간감에 대한 어떤 그 다른 직원이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뭐 일종의 비난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반지 두 이제 인물이 반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도 너무 이제 오래된 어떤 이 반지가 우리의 사랑만큼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1년밖에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 장면이 되게 좀 이렇게 신기하게 느껴졌던 게 약간 구름으로 펼쳐진 그 공원의 모습이 저는 처음에 약간 뭐 몽촌토성 같은 곳인 것 같아가지고 마치 그 앞에의 그런 기간을 좀 이렇게 배반해가지고 좀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뭔가 이들의 사랑이 좀 그 정도로 좀 뭔가 역사성을 띠면서 오래가진 않을까 이런 어떤 좀 공상을 좀 해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둘의 어떤 키스 장면이 있을 때 혀가 고장났다는 어떤 표현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또 나중에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 이제 혀가 고장났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키스로 이어지는 어떤 혀의 감각 이런 어떤 편집적인 리듬이 저는 되게 감독님이 좀 의도하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제가 좀 약간 좀 너무 과잉적으로 해석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좀 의도하신 게 있는지 얘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얘기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짜여져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몰랐던 저의 감각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영화라는 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떤 분께서는 과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보는 놈이 있구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약간 작품에 대한 약간 일종의 간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하자면 이태경 배우님 너무 예쁘시고 연기가 투명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재밌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는 전도연 씨 정도 그 외엔 이태경님 밖엔 국내에 없으신 듯 이런 어떤 좀 간증 얘기가 나와가지고 너무 훈훈한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너무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배우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같이? 네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영화에서 정말 각각 이제 정말 인상적으로 본 장면들이 많았을 텐데요. 저는 막 계속 키득키득하면서 봤는데 방금 얘기 드렸던 그 공원에서의 영진의 사자 후 이후에 이제 준설이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가는 전 그 장면을 너무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관객분께서는 뭐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영화를 촬영하면서 감독님, 배우님들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니면 혹은 가장 사랑하는 어떤 이 영화의 장면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한주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준설이 처음에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낙하산이라고 이야기했던 장면 촬영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거의 초반 촬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때 사람도 많고 되게 정신도 없었어가지고 그때 막 긴장된 상태가 그 준설의 딱 그때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되게 긴장도 많이 돼 있었고 그때 뭔가 그래서 그 장면 찍을 때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막 떨렸고 이랬던 순간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힘들었던 아니요, 잠깐만요.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제 배우님께서 좋아하는 장면. 저도 좀 첫 촬영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첫 촬영이 그 지하철에서 저희 했던 게 저의 이 영화에서 처음 영진이 등장하는 그 지하철에서 그 장면이 이제 첫 촬영 때였는데 아무래도 좀 첫 촬영 때는 어느 촬영장이나 좀 힘든 게 적응하느라 힘든 게 있어서 그 장면이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평상 위에서 후반부에서 이제 하나랑 같이 영진이가 얘기하면서 둘이 이제 포옹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글로 읽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글로 읽었을 때보다 영상으로 나왔을 때 그 어떤 약간 슬픔이나 약간 따뜻함 같은 거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저는 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남매 여름밤을 봤을 때 그 뭔가 은은한 비나에서의 어떤 평상 그런 어떤 좀 뭔가 위로와 공감의 어떤 느낌이 들어가지고 매우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인데 감독님께서는 이 장면은 내가 봐도 잘 찍었다, 괜찮더라 하는 장면에 대해서 가감 없이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서갑숙 배우님이 등장하는 장면부터는 바다가 배경에 깔리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서도 이렇게 빽빽한 공간에서 계속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야외에 나가니까 되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장면들이 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진이라는 그 역할의 인물이 이 영화에서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뭐 예를 들면 그 윤리위원회를 찾아갔는데 창고를 있다거나 뭐 그런 막 이제 여러 감정들을 보여주는 순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서각석 배우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은근히 작품에서 이제 신스틸러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서각석 배우님의 어떤 그 캐릭터는 이제 여배우는 지겨워서 관뒀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여배우에게 되게 엄격하게 구는 것들 그런 세태에 대해서도 많이 찝어주는데 아마 영진의 마지막 저 나레이션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뭐든 해보기로 한다에 가장 이때 어떤 영감으로 좀 더 거기에 좀 접근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 좀 기능의 캐릭터여가지고 좀 인상적이었는데 좀 문제의 인물이죠. 박정환 배우님이 연기한 그 모델하우스에서 취직까지 하는 그 어떤 인물은 어떻게 약간 그 씬은 이 인물은 뭐지? 머리도 이제 빡빡 깎고 해가지고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 면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해서 그 박정환 배우님 저기 섭외해서 찍으신 건가요? 그 장면? 일단 그 장면은 이제 이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져야 하는 어떤 이렇게 디딤돌 같은 장면이어서 이게 그런 역할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장면인데 박정환 배우님이 제 전 작품에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 그 복장으로 출연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촬영 당시에 그 제목이 뭐였죠? 아니 박종원 배우님이 그 당시에 촬영하고 타인은 지옥이다. 그 작품을 촬영을 막 마치고 내려온 상황이어서 이제 머리가 그랬고 표정도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연쇄살인마를 연기하셨죠? 예,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어떤 관객분께서는 한주 배우님 파트를 너무 잘 봤어요. 팬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또 얘기도 해주시고 좀 긴 글을 주셨는데 낯설 수 있지만 요즘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는 배우님 중 한 분이 이한주 배우님이신데요. 이한주 배우님의 새로운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파테레에서 거칠지만 연민이 느껴지던 모습, 그 겨울 나는에서 젠틀한 모습, 짝사랑에서의 순수한 모습, 돛대에서의 짧지만 비열한 모습. 와, 이거 필모를 다 따라 가져온 것 같은데 같은 인물이 맞나 싶은데요. 그래서 연기하셨던 인물 중 가장 본인의 몸에 맞는 연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이한주 배우님과 좀 잘 맞나요? 옷이? 근데 일단 먼저 감사하고요. 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조금씩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서 최대한 연기할 때는 비슷한 모습의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일단은 준설은 절대 아니고요. 준설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요. 절대 아니고 그리고 그 겨울 나늘에서의 모습이 그래도 조금 더 제가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그래서 그 캐릭터 얘기할 때 그 감독님이랑도 잘 이야기가 소통이 됐었고 비슷하게 좀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사자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영진의 캐릭터를 되게 설명하는 좀 이렇게 뭐 재밌거나 약간 인상적인 부분일 수 있는 영화에 2번 등장하죠. 그때마다 정말 다 상대의 배우가 약간 압도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설정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감독님과 이제 이태경 배우님께서 이제 뭔가 상의를 나눴겠지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릭터에 이거를 좀 약간 이런 어떤 요소를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뭐 감독님이나 배우님 두 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처음에 응급실 앞에서 이제 하나 언니한테 막 소리치는 사자우나 아니면은 뒤에서 이제 준설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게 좀 영진의 캐릭터 소개가 확실히 될 것 같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도 좀 그런 식으로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리딩할 때, 원래 좀 리딩할 때 잘 안 보여주거든요, 제가. 근데 감독님한테 이제 그 장면을 좀 보여줬었는데, 좀 감독님이 좀 깜짝 놀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게 했던 게 어떤, 아까 말했던 어떤 그런 맥락이랑 비슷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평소에 영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를 바랬어요. 어떤 아픈 영진이나 좀 약하고 병든 영진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내가 연기를 잘해서 쌓이면은 이 인물이 정말 되게 풍성해지고 사람들한테 좀 설득이 되고 사람들이 영진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구나, 이런 설정들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설정들을 좀 중요시 여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영진은 워낙 솔직한 인물이기는 한데 올중에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거나 정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어떤 때에 이렇게 사자후를 날리게 되는데, 저는 되게 시원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태경 배우님이 실제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인상적으로 그러진 않으신 거죠? 예, 전혀 그러지 않으신다고 이제 하시네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또 이제 인상적인 장면 정말 많은데, 저는 노래방 씬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감독님의 전작도 봤기 때문에 그 이태경 배우님께서 소화하신 그 노고지리의 차자는 이것이 분명 감독님의 어떤 취향일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저는 좀 보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노고지리의 차잔이 취향이신가요? 아니면 BTS의 노래나 폴킴의 어떤 그런 곡들이 취향이신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저는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 어디쯤에 요즘에는 그 김사월 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행사를 홍보할 때 스크린에 이제 띄워지게 되는데, 그때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을 저희가 띄워놓으면서 홍보를 했었는데, 어떤 뭐 중간에 있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관객분들도 얘기가 있는데, 방금 노래방 장면과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일단 좀 평을 말씀드리자면, 사연이 있는 다소 우울한 캐릭터를 맡으셨던 태경 배우님의 밝고 러블리한 모습, 와일드하거나 바보같이 우직한 캐릭터를 맡으셨던 한주 배우님의 젠틀하고 섹시한 본부장형 모습까지 두 분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두 분이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으신 캐릭터가 있으신지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어떠세요? 좀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 전 조금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예요. 네네. 다 도전해보고 싶은데, 다 해보고 싶습니다. 네. 도전해보고 싶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극 같은 작품도 꼭 해보고 싶어요. 시대극 있는 작품. 그렇군요. 이태경 배우님도 혹시? 네, 저는 옛날에는 하고 싶은 역할들이 좀 어렸을 때는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막 역할은 딱히 없는 것 같고, 도전해보고 싶은 감독 뭐 이런 거는 차라리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작업하고 싶다 막 이런 감독님들 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있는 것 같고, 역할은 뭐 아무거나 요즘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회성으로 다녀오는 뭐 간호사 역할도 재밌고, 이제 뭐 선생님 역할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쭉 호흡 이끌어갈 수 있는 뭐 긴 역할도 괜찮고, 좀 그런 편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 이태경 배우님의 영화 취향에 대해서는 그 충무로 역에 오재미동이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뭐 ним포매니악이나 팬텀 스레드 같은 무시무시한 작품들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한번 그거 꼭 가셔서 바로 이제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 드렸고요. 그 말씀드렸던 노래방 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관객분께서 노래방에서의 노래 선곡과 댄스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댄스가 어떻게 좀 이렇게 안무가 있었던 걸로 싶은데, 어느 분의 선곡과 안무 선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 주셨는데요. 당연히 감독님께서. 네, 선곡은 있었던 것 같고 시나리오에, 근데
워낙 이제 한주 배우님이 노래도 잘하시고 댄스도 좀 되세요. 네. 한주 배우님 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등장물이었습니다. 네. 아, 네. 그쵸. 이현주 배우님의 노래 실력이 이제 상당하시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사실 마이크를 제가 노래방 마이크로 원래 준비를 하려다가 이거는 좀 아닐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일반 마이크로 했는데 언젠간 또 배우님의 좀 노래를 좀 들어볼 수 있기를 좀 희망하면서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좀 같이 질문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관객분께서 두 배우님께 가장 닮고 싶은 연기자가 있냐 뭐 있다면 이유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약간 뭐 롤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많은 배우분들을 다 닮고 싶고 또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석규 선배도 되게 좋아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누구를 다 이렇게 네. 같은 소속사셔가지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정말로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선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들을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가지고 젊으실 때부터 그래서 캐릭터들에 대한 변주도 되게 잘 만드시는 배우님이시고 하셔서 되게 항상 제가 원하는 어떤 배우로서의 지향성과 되게 닮아 있는 분에 대해서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그동안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라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성광호? 왜냐면 그분은 어쨌든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시기도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데이터가 쌓여 있으시다 보니까 뭘 하셔도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믿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너무 그 믿음이 이렇게 강한 느낌? 근데 그런 게 참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좀 부럽고 나도 나중에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송강호 배우님의 신작 그 브로커는 6월 8일 더소밭에 진행하고 있으시니까 꼭 더소밭에 진행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 장면 되게 좀 인상적이긴 했는데 일단 좀 제 질문 하나 소화하자면 저는 영진의 집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페트병들 쌓여 있고 이제 맥주 캔으로 이제 되어 있고 심지어 냉장고 안에도 빈 페트병이 가득한데 영진이 처음에 들어갈 때 너무 자연스럽게 페트병을 이제 치워버리는 발로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한 설정에 대해서는 좀 그것도 당연히 배우님과 이제 감독님 얘기 많이 나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약간 좀 설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냥 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이제 영진의 이제 역사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일단 그 집에 잘 안 들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하나 언니 집에 계속 이제 기생해서 사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 집에 크게 이렇게 집에서 자신의 일상을 보낼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형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 앞부분에서 이제 영진이란 캐릭터가 보여주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6탄전으로 폭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에 나와서 이제 6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 이건 좀 속된 말인데 좀 개싸움처럼 남녀가 이렇게 싸우는 장면에 대해서 정말 저는 언제 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 인터뷰 같은 걸 찾아보니까 약간 상처도 나셨다 이런 어떤 얘기가 들릴 정도로 좀 약간 좀 과격했던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액션씬의 합은 두 분이서 어떻게 맞추셨는지 혹은 이제 NG가 정말 리얼했는데 NG는 좀 얼마나 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시네요. NG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원테이크로? 네, 그냥 일단 찍고 보자 해가지고 여러 각도로 다 한 테이크씩 찍었던 것 같은데 총 3테이크 갔는데 NG 없이 3테이크 갔습니다. 그리고 다친 건 제가 아니고 오빠가 그때 다치셨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때 그래도
뭐 리허설 일단은 그 이야기를 그 하기 전에는 했지만 그래도 사실 이게 촬영을 하면서 또 이게 몸으로 또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뭐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래도 뭐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했던 장면은 아니어서 그래도 감독님이 좀 많이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좀 적당하게 너무 이렇게 힘을 많이 빼지 않는 선에서 딱 적당하게 찍어주셔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준설과 영진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셨다라고 얘기를 주신 분이 있는데, 이제 준설이 부른 폴킴 가수의 그 노래를 영진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한번 흥얼거려 보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와닿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은 대본에 있다기보다는 사랑에 빠지는 장면들에 대해서 배우님들께서 혹시 애드리브로 연기하신 건가요? 뭐 이런 어떤 얘기를 주셨고, 그리고 약간 극 중에 좀 농밀한 장면이 있죠. 옆에 딱 이제 초를 하나 켜두고 이제 어떤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약간 철저한 어떤 뭐 감독님의 디렉션이었는지 뭐 이런 어떤 질문 같아서요.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본에 노래 흥얼거리는 게 대본에 있었어요. 일단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침대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뭐 이제 그 사랑에 빠지는 장면들에 대해서 뭐 배우님들께서 애드리브로 혹시 연기하신 건지 뭐 이런 어떤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뭐 그냥 어떤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애드립이 아니 다 대본에 있었던 것들이고 네. 뭐 그 장면들 뭐 그 중간 중간에 뭐 장면들에서 어떤 말들은 그 즉흥적으로 했던 말들이 했었을 텐데 장면들은 거의 대부분 대본에 있었던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흥얼거린다, 지하철에서 피식거린다, 뭐 이런 게 대본에 다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강도를 제가 어느 정도 하느냐는 이제 감독님이랑 상의하에 이제 선택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또 관객분들 질문이 있는데, 준설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결핍과 상황들이 조금 더 표현이 되었더라면 조금 더 평평남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되게 예리한 어떤 말씀이시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 영화에는 조금 덜 표현이 되었더라도 관객들이 좀 더 봐주었으면 하는 모습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저는 뭐 일단 뭐 여성의 마지막에 이제 눈병에 걸린 영진 같은 경우는 막 이제 다시 화장을 하고 싶다거나 뭐 그것도 일종의 저는 꾸민 노동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제 준설의 아버지 캐릭터로 나오는 양홍재 배우님께서 연기한 그 캐릭터도 일종의 가부장의 어떤 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감독님께서는 어떤 관객분들이 좀 더 봐주었으면 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셔가지고. 일단 이제 준설이라는 친구의 어떤 말하자면 이렇게 저는 준설이가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준설이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그리고 이제 영화로 만들어가면서 좀 마음이 아픈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0년생이고 남동생하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늘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렇게 컸어요. 근데 이제 그 남동생이 갖고 있는 어떤 무게나 결핍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늘 도전적으로 싸우기만 했는데, 이제 이 30대 후반 정도 되면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 무게와 결핍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얄밉게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어떤 관객분께서는 퇴사 후 이제 친한 언니와 공방을 함께 차린 영진은 이전보다 심적으로 더 안정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그 준설과 영진의 그 영화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제
저기 준설 같은 경우는 뭐 속된 말로 디자인의 D자도 모르던 어떤 캐릭터였는데 물론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지만 앞으로 오롯이 자기의 역할로 이제 또 뭔가 보여줘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6탄전을 끝내고 나서 이제 혼자 남은 어떤 준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삶을 펼쳐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감독님과 이제 이태경 배우님 배우님 그리고 이제 이한주 배우님까지 앞으로 각 캐릭터들이 좀 어떤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 주셨는데 감독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그 공방 이후에 영진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심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일단 영진이가 이게 뭐 찬란한 장밋빛 삶을 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어쨌든 회사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더 험난한 과정들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러움도 받을 수 있고 더 불안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보여줬던 영진의 얼굴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녹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뭐 준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설이가 어쨌든 영진에게 육탄전을 하긴 하지만 그 전에 어떤 되게 되게 마음 아파하는 구석을 보여주거든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 지점이 어쨌든 준설이가 조금 더 성장해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영진이 이제 마지막 표정에 대해서 이제 연기할 때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이게 감이 잘 안 잡혀서 감독님한테 좀 많이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이제 그때 영진의 감정은 어떤 홀가분함도 분명히 있겠지만 두려움이 더 클 것 같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더 클 것 같다.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마지막 장면 찍을 때 감정 잡기 훨씬 수월했었던 것 같고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바로 하고 이렇게 납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진이의 그 후의 삶은 저도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되거나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살거나 이렇게 그동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좀 뭔가 어쨌든 영진이 그 회사에 10년 넘게 다니면서 영진한테 하나의 우주 같은 느낌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자신의 작은 한 세계였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쨌든 그거를 자의로든 아니면 타의로든 자신이 그 바깥 세상을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조금 좋은 일들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 세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보니까 또 그거는 아니었구나 하는 어떤 작은 사소한 좋은 일들이 영진한테 좀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동안의 영진보다는 좀 덜 서툰 사람으로 또 잘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설도 시작은 그랬지만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의 분명 성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설의 성장도.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도 마지막에 그 육탄전을 벌이기 전에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지점들이나 뭔가가 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이후에는 그래도 왜냐면은 준설은 분명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대로 어떨 때는 되게 수동적으로 어떨 때 자기의 어떤 선택보다는 타인의 선택을 통해서 선택받아오면서 살았던 삶을 살았을 텐데 근데 누군가가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고 너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준 거는 영진이 처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진한테 그런 어떤 마음의 문을 열었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고 그게 진심이었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커지다 보면 그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 이후에도 물론 확 갑자기 어떤 게 변하지는 않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자기의 스스로에 대한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인정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인정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방금 그 이제 일종의 준설의 어떤 고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제 영진도 그 장면을 그 어떤 그 저기 왕따 혹은 뭐 이제 뭐 인생이 낙하산이었다라는 어떤 그 얘기에 대한 고백이 뭐 사랑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는 약간 과장이지만 뭐 일종의 좀 모성 같은 것들이 약간 좀 발동이 되면서 좀 더 뭔가 준설에게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좀 기제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이한주 배우님 그 극 중에 술 취한 연기는 꼭 이제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뭐 에어팩맨에 대한 어떤 얘기나 그리고 이제 그 과장 아재 개그 같은 것들도 이제 뭐 진행하게 되는데 뭐 예컨대 이제 그 기생충의 박명원 배우님 그 지하실남 박명원 배우님께서도 봉준호 감독님에게 그 술 취한 연기로 어필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배우님? 술 취한 연기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아니 근데 저는 그때 거의 대부분 그래도 감독님께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때 막 거의 다 재밌게 또 뭐 이걸 뭐 컷을 쪼개서 찍고 이런 게 아니었어서 그냥 조금 편하게 하면서 그 텐션들이 그래도 뭐 그 보리차 먹고 했지만 그래도 되게 텐션이 좀 올라가고 좀 그냥 이렇게 재밌게 좀 잘 찍었던 그리고 또 거기 나왔던 그 이봉 배우님도 워낙 이렇게 유쾌하시고 또 에너지가 좋으셔서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정말 그 케미 세 분의 어떤 케미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장면인데 잘 나왔나요, 감독님? 만족하시나요? 근데 술을 드시지 않나요? 아니 우선 그래서 그때 감독님 저한테 술 먹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네, 보리차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는 먹었을 거예요. 한주 배우님 안 저는 그때 술을 먹으면 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 장면에서 드셨잖아요. 그 두 분이서 공원에 걸어오는 장면. 아니요 저 그때 안 먹었었어요. 분장 있었어요 그때. 아 진짜? 네. 드셨는데? 저는 그때 안 먹. 왜냐면 제가 그 먹으면 얼굴이 다 빨개져가지고 그때. 예. 드신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연기를 좀 잘. 네. 아유, 안 마시고도 그렇게 펼쳐졌다고 하면 감독님께서 너무 이렇게 잘 연기를 해주셨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슬슬 이제 행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어떤 상황 같은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이태영 배우님과 이한주 배우님에게 많이 좀 이렇게 푹 빠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그 김순영 감독님의 전작인 파란 잎이 달린 얼굴도 지금 N포털에서 저렴한 가격에 다운이 가능하니까 꼭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봐보시면 되게 다른 결인데 영화 너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제 그 두 배우님과 감독님의 앞으로의 근황과 뭐 이제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김수정 감독님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다음 작품 조금 저는 다양한 작품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전 작품은 굉장히 많이 상박했던 작품이었고 그나마 평평남녀는 그래도 좀 많이 말랑말랑해진 조금 다음 작품은 좀 힐링할 수 있는 작품을 또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평평남녀보다 아니다. 네. 어쨌든 조금 더 저도 성장한 모습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제 개봉을 하고 오늘 첫 지부인데 일부러 좀 이렇게 기대 안 하려고 좀 마음을 내려놓고 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들어오면서 살짝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3년 전에 좀 더운 여름날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개봉이 된 작품인데 어쨌든 굉장히 즐겁게 좋은 분들이랑 작업을 해서 한 영화인 만큼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봐주시고 했었으면은 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얘기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어제 개봉하고
주변에서 그래도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 또 남은 시간 동안 저희 평평남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또 다음에 또 다른 작품들로 꼭 뵙고 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평평남녀는 내일 인디스페이스에서도 GV가 계획돼 있고요. 5월 6일에는 아트나인, 그리고 5월 7일이 인천극장 미림, 5월 7일 맞죠? 네, 그렇게. 5월 8일, 7일이 상상마다. 예, 그렇게 한 4차례 GV가 더 남겨져 있으니까 오늘 못한 얘기들은 그때 또 추가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 극장도 이제 평평남녀 계속 이제 열심히 틀 테니까 주변에 큰 어떤 응원들, 입소문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태경 배우님께서 출연하셨던 이제 절의 고도 같은 작품도 거기도 이제 박종환 배우님도 출연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아마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언급되었던 그 겨울 나는이라는 그 감독님 작품도 이제 배우님 출연했던 그 작품도 아마 올해 개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곧 이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또 이제 응원해 주시고 또 더습에서 한 번 더 뵐 수 있기를 그렇게 좀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사인회 예정이니까 저기